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민서고요. 저는 해민입니다. 여러분 첫눈 보셨나요? 올해 첫눈이 생각보다 빨리 내렸는데 첫눈에 이렇게 폭설이 오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겨울의 풍경을 맞이한 바로 그날의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옷도 좀 첫눈 같은 하얀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미눔사 패밀리데이 하반기 온라인 행사에서 구매한 책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른 뜯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뜯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보다 책을 좀 많이 샀어요. 지난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좀 자제를 해서 책을 또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자제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책 무게가 상당하고 그때 얘기를 했던 책들을 산 것도 당연히 많지만 얘기했던 책을 빼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책들을 산 것도 꽤 많거든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세트입니다. 이번에 어떤 책을 살지 제가 리스트를 쭉 써놨었는데 거기에 사고 싶은 책 한 3권 정도가 서머신 모음 작가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미눔사의 이제 엑셀 페이지를 보니까 서머신 모음 세트가 이번에 새롭게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트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달과 유펜스를 한 권 가지고 있긴 해서 그 책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권 정도는 좀 선물을 하던지 중고 서적으로 판매를 하던지 해서 정리를 하긴 해야겠지만 세트로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자, 한번 상자를 열어볼게요. 네,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트가 좋은 점이 이렇게 작가의 얼굴이 들어간 노트를 한 권 같이 줍니다. 위에는 일반 무지로 된 페이지고 아래 부분이 줄글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은 노트이고 한 작가의 글을 쭉 따라서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또 저만의 독서 노트가 될 것 같아서 한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세트가 있으면 세트로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알찬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책은 이렇게 3권이었습니다. 케이크와 맥주, 면도날, 인생의 베일. 이 3권에 대한 추천 영상이나 글들을 꽤 봤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서머신 모음의 책들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한 권씩 좀 꺼내서 설명해 드리면 케이크와 맥주의 경우에는 실존 인물, 문단의 내막, 적나라하게 묘사해 세간의 파장을 일으킨 풍자소설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창작의 고개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줄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을 설명하고 있고요. 서머신 몸 작가의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작품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죠. 케이크와 맥주.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물질적인 쾌락, 삶의 유희를 뜻하는 관용구로 작용하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를 그럼 먼저 읽고 케이크와 맥주로 넘어가는 게 작가의 작품 집필 순서에는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면도날인데요. 인간의 굴레에서 그리고 달과 육펜스와 함께 서머신 몸의 3대 장편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고 비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작품이라는 설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 중에 데미안이나 뭐 수레바퀴 아래에서 이런 작품들, 특히 데미안이 제가 25살에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그 나이에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어떤 작품은 딱 특정 나이 때 읽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아마 이 면도날이라는 작품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20대가 다 가기 전에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생의 베일이라는 작품인데요. 표지가 정말 예쁜 작품이네요. 인생의 베일은 제가 왜 사고 싶었냐면 이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거장의 손에서 재탄생한 신곡의 현대판 피아라는 설명이 확 끌림을 주더라고요. 써머신 몸이 학창시절에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나오는 피아의 이야기에 매혹되었다고 해요. 신곡과 인생의 베일을 꼭 연달아서 읽으면서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또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고 싶었던 써머신 몸의 작품 3권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달과 유펜스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망의 인간의 굴레에서 1, 2권이 또 나오네요.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제목에 딱 맞는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이시나요? 인간이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또 여기 잘 보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손은 닿지 못하고 있거든요. 놓친 거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일지도 참 궁금한데 교양소설과 대중소설을 아우르며 20세기에 가장 널리 읽힌 책이라고 해요. 고뇌를 짊어진 한 젊은이가 인생과 사회에 눈떠가는 과정. 그동안 고전소설을 읽었던 작가 중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읽었었고 저와 결이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참 좋아했는데 과연 제가 써머신 몸의 작품은 헤르만 헤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좋다고 느낄 수 있을지 아니면 저와 결이 잘 맞지 않을지 읽지 않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써머신 몸의 작품들을 쭉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요. 그때 사겠다고 얘기했던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금빛 종소리입니다. 이 책은 이번에 꼭 사야 되는 거의 원픽에 가까운 책이었는데 김하나 작가님이 쓰신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책이 총 5권이 있다고 했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그리고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 의사 이렇게 5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들을 이 책과 함께 구매했는데요.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이 책 굉장히 얇고 가벼운 책인데요. 정가가 7,000원짜리 책이고 푸엔테스라는 작가는 제가 한 번도 이전에 읽어보지 못한 분인데 현대 멕시코의 대표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환상적인 기법으로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특한 화법과 어둡고 기괴한 묘사가 돋보이는 신비로운 고딕 소설이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데 표지도 뭔가 으스스하고요.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광기를 선택한 이들의 일그러진 세계를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이 책 짧기도 해서 이번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들 중에는 가장 먼저 읽게 될 책이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읽고 금빛 종소리에서 김하나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또 설명을 하셨을지도 함께 세트로 읽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은 1, 2권입니다. 이 책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한번 사봤고요.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불멸의 잠언들이 적혀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지금 앞에만 살짝 봤는데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닐 것 같아요. 예스러운 말투로 쓰여 있는 책이고 고대 로마 제국의 어떤 이름들이나 명칭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책장이 절대 수월하게 넘어가는 책은 아닐 것 같고 다만 금빛 종소리라는 좋은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금빛 종소리를 먼저 읽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한 독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책 3권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책들도 다시 읽으면서 금빛 종소리라는 책을 잘 활용해서 풍부한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지난번에 이 책을 살지 말지 고민이다